아, 날씨 너무 좋다. 이런 날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쬐고 있으면 아직은 괜찮아요. 좀 있으면 이제 더운 여름 때문에 아마 밖에서 촬영할 날이 별로 없을 텐데,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에는 밖에 나와서 뭔가 이 책을 읽거나 뭔가 되게 좋은 이런 문화적 충전을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들을 여러분들 올린 거 보면은 뭐 조회수도 박살났죠. 네,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너무나 이렇게 좀 건강한 영상들, 정말 똥 묻지 않은 정말 순수한 정말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죠. 근데 이제 가끔씩 한 번쯤은 이 도파민에 약간 좀 이렇게 충전도 돼야 되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파민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작년이 아니구나, 올해 초에 용실록 1편을 찍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용실록 2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좀 가득 차 있는지 용실록 2탄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용실록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옆에 1탄 제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이거 보시고 2탄으로 넘어오시면은 이 세계관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영상은 제가 자막은 따로 넣지 않고요, 이게 화면을 옆에다가 띄울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발음 공부한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자, 용실록 신규 복귀 사냥개들을 위한 용실록 소인전. 서문: 신입과 복귀 현역 사냥개들이 점점 이슈를 쫓는 것도 힘들어 개념글 쌓여 따라잡는 것도 버거워졌기에 이런 까닭으로 사건을 취합하여 정리하려 한다. 그간 쌓여진 개념글의 조각을 하나로 맞춰 다시 역사서를 편찬하니 사냥개들마다 하여금 언제든 진도를 따라올 수 있게 할 따름이다. 본문에 기록된 날짜는 명작 보존 담당관의 아카이브와 플레이보드 업로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격변의 조짐. 1월 14일 배인규 대표 13일 오후 7시 라이브 방송에서 찬우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를 답장을 받음. 답장 내용에 백간규, 짐승으로 직접적인 조롱이 담겨있다. 배인규 대표는 이에 아무렇지 않게 숙면하시고 눈물 닦으세요 하며 합! 표정 짤로 대응을 했습니다. 용겔의 용이 만점자들은 그 전까지 주어 없음을 시전하는 찬우 화법에서 상대를 직접 언급하며 조롱하는 모습이 보이자 용익학계에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14일 오후 7시 배인규 대표 라이브 방송 시작. 진행 중에 제야의 용익학자 오송치마루가 디스코드로 참여를 합니다. 이후에 배인규 대표가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용익 맨투맨 강의를 진행합니다. 찬우, 배인규 대표에게 받은 카톡 메시지를 답장합니다. 내용은 전부 배인규 대표에 대한 조롱입니다. 찬우는 이것을 매일 보고 있으면 일어나는 일 영상을 올립니다. 내용은 늘 하던 나 잘못이 없음, 내 말이 진실이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인스스에 유튜브 댓글로 배인규 대표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키아제 연초부터 다짐한 1일 1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한 100개 정도 영상을 올린 것 같아요. 자, 1월 15일 찬우, 지속적으로 인스스를 통해 배인규 대표를 조롱한다. 찬우, 레드필과 함께 용앤필, 대한민국의 창궐한 물린병이라는 팟캐스트를 업로드를 합니다. 팟캐스트 내용은 늘 그렇듯 조롱, 비난, 비하가 담겨져 있고 자신이 진실되다 라는 것만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출연한 레드필은 자신보다 어린 찬우에게 후대접을 받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채널에 올려진 영상 댓글에 자신을 왕처럼 대우해준다 라는 내용과 정반대로 되어 있어 사냥개들은 너무나 안쓰럽다며 기순하라며 회생 방안을 내놓기도 합니다. 오후 7시 배인규 대표 라이브 방송 시작. 게스트로 야생마님을 초청합니다. 야생마는 찬우의 OOTD를 보며
패션 오체 분시에 들어갔고요. 배인규 대표 찬우 생일에 트럭 시위를 하겠다고 소명을 밝혔습니다. 1월 16일 찬우는 여전히 인스스를 통해 배인규 대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키아제가 용실록을 영상화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2편이고요. 1편은 옆에 있어요. 본 저자는 이 사실을 몰랐고 초기 버전이라 강제 이불킥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좋은 자료로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용실록 저자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도노햄이 우키아제와 합방을 합니다. 일준쌤은 대룡대전에서 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오후 7시 배인규 대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고요. 게스트로 간고님께서 초청받았습니다. 배인규 대표 짠지송 제작에 들어가고요. 찬우 배인규 대표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는지 유튜브 댓글로 간고님을 조롱하는 내용을 씁니다. 찬우 실내 담당관의 커뮤니티 글로 배인규 대표를 조롱하는 글을 남기고요. 브리치TV 커뮤니티 글로 영어 짧은 표현을 알려주면서 찬우를 고급지게 돌려갑니다. 흑자 라이브 방송에서 짧게 영상 하나면 끝나는데 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용겔 악인전이 찬우의 동생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품었으나 직접 다음 영상으로 용찬우 영상을 만들겠다고 밝힘으로써 경기가 풀렸습니다. 기자사냥개 레드필에게 고소특권을 받았다고 용겔에 알립니다. 찬우 배인규 대표에 대한 조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 배인규 대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게스트로 압구정 박승효를 초청하는데요. 배인규 대표 짠지송이 제작이 잘 되고 있는지를 중간 보고를 합니다. 압구정 박승효와 친구가 오가면서 사냥개들의 민심이 추락하게 됩니다. 이유는 배인규 대표의 어설픈 진행과 게스트쇼에 사전 지식 없는 바람에 엉망진창 방송이 되어서 불쾌감만 가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찬우는 자신의 영어 강의를 팔기 위해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영어 잘하는 법을 올립니다. 찬우는 커뮤니티 글로 자신의 영어 강의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운드 라우징 찬우가 올린 영상을 분석합니다. 1월 18일 악인전 예고대로 용찬우 영상을 제작합니다. 코리안 매트릭스 찬우의 회원 전용 영상 다운을 위해 멤버십을 가입합니다. 환불하지 못해 용겔에 환불이 안 되잖아 라고 소견을 밝힙니다. 이후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용천지라고 스스로를 비웃습니다. 도노엠 우키아제가 받은 찬우 고소장을 분석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흑자 도노엠 방송에서 나온 찬우의 고소장에 대해서 자신도 비슷한 것을 받았다며 귀여운 고소장이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1월 20일 레드필 코리아 흑장미 흑자헬스가 퍼뜨린 루머를 바로잡습니다. 영상 업로드. 이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잔나님의 실명을 공개하고요. 예전 법적 공방을 들먹입니다. 용길에서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왜곡하는 레드필 코리아에 대해서 얘 이상한 거 아니야? 라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찬우는 커뮤니티 글로 레드필 코리아 영상을 링크를 걸었고 자신은 관련이 전혀 없다며 발을 뗍니다. 그리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하고 맙니다. 용겔 찬우가 직원을 뽑는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도노헨 찬우가 고1에게 날린 고소장을 분석합니다. 공개된 찬우의 고소장을 본 사냥개들은 그저 실수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내용이 너무나 조악하고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1월 21일 레드필 코리아 흑장미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된 모양입니다 라고 영상을 업로드하고요. 여전히 잔나의 실명을 거론하며 흑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립니다. 레드필 코리아 흑진땡 뉴스의 운영자를 흑자와 관련된 인물 같다며 거짓 논리를 펼칩니다. 하운드 레드필 코리아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왜곡 분석을 시작합니다. 1월 22일 흑진땡 뉴스 레드필 코리아의 영상을 보고 커뮤니티 글로 반박을 합니다. 오후 7시 배인규 대표 라이브 방송에서 찬우에 대한 고소지를 밝힙니다. 짠지송 제작 완료 소식을 알렸으며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보보TV
커뮤니티 글로 용찬미와 흑진땡 뉴스에 대한 비난 내용 영상을 올립니다. 찬우, 회원 전용으로 한글 비난 글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1월 23일 도노엠 찬우 회사의 오리지널 마인드가 학원법에 위배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민원 사냥개에 의하면 이미 교육청을 떠나 형사 고발 및 세무 통보 진행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찬우,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어 관련 영상을 회원 전용으로 돌리게 됩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커뮤니티 글로 찬우의 오리지널 마인드에 대해 대변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1월 24일 찬우는 인스스로 자신의 학원법 위반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없다는 것을 다른 업체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찬우, 용계를 모니터링을 했는지 수정된 내용으로 인스스를 다시 올립니다. 여전히 나는 잘못이 없음, 남들과 같은 서비스를 한다면 변명을 합니다. 레드필 코리아, 흑진땡 뉴스의 비난글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남깁니다. 흑진땡 뉴스, 레드필 코리아가 올린 비난글에 맞서 커뮤니티 글로 반박을 합니다. 대찬우 컨텐츠 시대에 돌입을 합니다. 용찬미, 민원사냥개, 민원담당관, 통화봉 공개를 합니다. 하운드, 찬우의 학원법 위반 관련 분석을 합니다. 발투나제, 일반론적인 이야기 용찬우 아닙니다만 애니의 업로드가 시작됩니다. 우키아제, 레드필 땡땡 이론 시리즈 시작을 합니다. 도노햄, 오리지널 마인드 학원법 위반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찬우, 인스스로 한글 비하 글을 올리고요. 찬우, 학원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공개하며 반박. 하지만 사건 설립, 운영 등록증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난 여름처럼 포르쉐 봉투 인증과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인증을 해버렸습니다. 1월 25일 전 파딱 임혁필이 자신에게 날아온 고소장을 일부 공개합니다. 고소장에는 용호수 갤러리를 범죄 단체로 분류를 합니다. 1월 26일 찬우, 배인규 대표에 대한 조롱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운드, 찬우가 한 왜곡에 대한 영상 분석 제작에 매진을 합니다. 배인규 대표 짠지송 완성본을 공개합니다. 1월 27일 사냥개 우키아제 사무실로 찾아가 취재를 하고요. 우키아제 찬우썰로 100일 야화를 풀어냅니다. 1월 28일 도노햄 전 파딱 임혁필이 받은 고소장을 분석하고 맨 처음으로 보이는 아주 조악하고 이상한 고소장을 봐서 스턴이 걸려버렸습니다.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받기에 다음에 읽겠다며 중도로 포기합니다. 전 파딱 임혁필이 받은 고소장의 내용의 일부를 알려드립니다. 임의로 정정하여 범죄 행위에 맞게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고소 오마카세라는 말이 나왔고요. 용호수 갤러리를 범죄 집단으로 말을 합니다. 용겔 공지 내용을 조작하여 고소장에 작성을 하고요. 도덕성이 결여되었나 싶을 정도로 자백한 인터넷 방송인 사례를 고소장에 넣습니다. 고소장을 쓴 사람은 찬우가 아니라 찬우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월 30일 레드필 코리아 배인규 대표 저격 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1월 31일 사냥개가 찬우의 드래곤 레이클의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의 사실을 알아냅니다. 사냥개가 레드필 코리아의 사업체를 알아냅니다. 찬우, 커뮤니티 글로 자신의 멤버십 한정으로 바자회를 열겠다고 알립니다. 찬우에게 고소장을 받은 고1 킬포자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오후 7시 배인규 대표는 레드필 코리아 저격 영상 5채분시 들어갑니다. 도노햄 라이브 방송에서 킬포자의 피신 조소와 함께 전 파딱 임혁필의 고소장을 분석합니다. 도노햄 킬포자가 항소당한다면 무료로 변론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찬우 인스스로 허언 밀러 의자를 산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네이버 페이 대출 비교, 대출 갈아타기 광고가 나옵니다. 사냥개는 이 광고가 개인 맞춤이기 때문에 찬우가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에 대출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자, 1월에 일어났던 사소한 일들인데요. 성룡자 라이징 그리고 도노햄 본격적으로 용대전에 참여를 하고요. 찬우가 신남성연대 라이브 시간대에 전화를 꺼놓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톡은 답장을 했다고 하죠.
자, 광인의 소란. 2월 1일 흑자 수익정지가 풀립니다. 수익정지 사유는 흑자가 흑진땡 뉴스 용찬미 채널의 운영자라는 신고가 들어갑니다. 흑자는 유튜브 코리아 측에서 직접 언급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의견을 받습니다. 여러 유튜버 및 지인에게 수익 재개가 되었다며 알리면서 축하를 받으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보보TV 커뮤니티 글로 흑자가 다시 수익 정지될 거라며 비난하는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2월 2일 도노햄 기자사냥개와 합방을 합니다. 기자사냥개가 받은 레드필 코리아의 고소장은 달랑 2장, 너무나 빈약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도노햄은 분석거리가 없다며 토로를 합니다. 찬우 커뮤니티 회원 전용 공개 글로 축구 소재로 한 자기 변명을 올립니다. 2월 3일 찬우의 바자회가 개최가 됩니다. 찬우의 바자회에 방문하기 위해 사냥개 연합이 구성이 됩니다. 바자회 방문 멤버 코리안 매트릭스, 하운드, 명작 보존 담당관 등. 코리안 매트릭스는 이때 현장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코리안 매트릭스가 라이브 방송 도중에 거리를 돌아다닐 적에 검은색 포르쉐가 슬쩍 비춰집니다. 용겔, 왜 찬우 사무실 근처에 포르쉐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바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검은색 포르쉐는 찬우 명의의 차량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새 차가 아니고 21년식 구형 모델이며 주행 기록이 7,730km인 중고차로 구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딜러 사냥개에 의하면 포르쉐 오너라면 반드시 추가할 옵션이 죄다 빠져있는 시승용 차량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냅니다. 포르쉐 구매일은 1월 말로 추측이 됩니다. 2월 4일 기자사냥개 레드필 코리아에게 받은 고소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찬우 기존 사무실을 정리하고 강의실로 사용했던 타코부스 건물 2층으로 옮깁니다. 도노햄 라이브 방송에서 기자사냥개의 경찰 조사 후기를 이야기합니다. 우키아제 용찬우 칭찬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우키아제의 영상에 찬우 아버지가 와서 댓글을 달아주고 싸움이 납니다. 2월 5일 찬우 회원 전용으로 꿈이 포르쉐 팍스터 영상 업로드를 합니다. 영상 내용은 자신이 한 포르쉐 박스터 비하 발언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2월 8일 레드필 코리아 진실을 조작하는 레카카르텔의 실제 영상 업로드. 내용은 기본적으로 흑자 잔나 카라큘라에 대한 비난이며 레카카르텔을 들먹이며 이상한 망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앞뒤의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찬우는 커뮤니티 글과 댓글로 레드필 코리아의 축하를 축하해줍니다. 흑자 레드필 코리아 적용 영상에 대해서 실시간 오체 분실을 합니다. 2월 10일 사냥개 찬우와 찬우 아빠가 자신이 머물고 있다는 카페에 왔다고 보고합니다. 카페에서 찬우와 찬우 아빠는 우키 아재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합니다. 으이글. 찬우 처음으로 인스스로 포르쉐를 공개합니다. 흑자 찬우에게 받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알립니다. 기각을 결정받았습니다. 찬우가 유일하게 변호사를 쓰고 고소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대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빠르게 접수가 되는데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같이 엮은 바람에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왔으며 이 덕에 흑자는 대응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2월 14일 새벽 흑자 레드필 지지자들과 디스코드 토론을 합니다. 레드필 코리아에게 언제든지 토론을 참여해도 괜찮다고 알렸습니다. 2월 15일 새벽 잔나 라이브 방송에서 뷰보 테러를 당합니다. 추가로 인스타까지 뷰보 테러가 일어났고요. 뷰보 테러의 용의자 선상에 올릴 사람은 추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레드필 코리아 포스트 패땡니즘 시대의 개막과 남자들의 숙제 영상 업로드를 합니다. 내용은 제목과 다르게 흑자를 비난하는 영상이었고요. 레드필 코리아 커뮤니티 글로 조시오패스라는 만들어가며 주어 없음으로 흑자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을 합니다. 흑자 라이브 방송에서 레드필 지지자들에게 레드필 코리아는 레드필 리더가 맞냐며 의견을 받습니다. 레드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레드필 코리아를 리더 실격이라고 밝힙니다.
흑자 레드필 코리아가 자신의 방송을 보고 있다면 디스코드로 들어와서 의견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흑자 레드필 코리아 영상을 오체분시합니다. 2월 16일 기자 사냥개 레드필 코리아에게 받은 고소 결과가 결국 불송치됩니다. 찬우 크로코다일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찬우 크로코다일 생방송에 3만원 슈퍼챗을 쏘며 신경 긁는 발언을 남깁니다. 물론 크로코다일은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며 무시를 합니다. 찬우 이전처럼 주어 없음 표현을 버렸는지 흑자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인스스를 남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미지가 있고요. 조지훈이 방송이 지식 유튜브 이렇게 올렸네요. 2월 18일 찬우 본격적으로 여러 유튜버들을 향해 공격적인 인스스를 올린다. 대상 인물은요, 자청, 다크사이드 코리아, 배인규 대표, 리섭. 찬우는 리섭 방송에 난입하여 채팅으로 신경을 긁는 내용을 남깁니다. 레드필 코리아 찬우와 마찬가지로 채팅을 남깁니다. 코리안 매트릭스 잔나와 합방 도중 귀버 테러를 당합니다. 2월 19일 흑자 사이버 자해 공갈 업로드 찬우 신뢰 담당관 커뮤니티 글로 리섭을 조롱하는 글을 올립니다. 찬우 인스스로 리섭의 외모 관련으로 조롱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립니다. 리섭 커뮤니티 글로 찬우를 저격하고요. 찬우는 리섭의 커뮤니티 글에 비난성 댓글을 남깁니다. 리섭은 찬우의 비난성 댓글에 반격을 하고요. 리섭은 찬우에게 서로의 재산 인증과 레드필 코리아에게 연애 사실 확인을 제안합니다. 2월 20일 찬우 리섭에 대한 조롱을 끊임없이 합니다. 리섭을 조롱하는 인스스의 오땡수로를 최초로 언급합니다. 자, 이때 인스스에 썼던 내용은요. 섭섭아, 넌 아무래도 메타인지가 죽어서 추운 겨울 오성안에 유기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눈을 모아서 아래 글귀를 다시 읽어봐. 협상 결렬. 어디 연애 강사가 네오에게 조건을 달어. 조건은 내가 정한다. 초콜릿 안 보내겠다고 재미도 없는 너 말고 내 친구들과 놀겠다. 쓰고. 무슨 내용인지는 뭐 본인이 알겠죠. 오땡수로는 예전에 흑자 동생이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적에 꽤나 거론됐던 사망 사건의 장소입니다. 찬우는 이 오땡땡로의 특유의 주어없음 화법으로 상대방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가끔 인스스 영상으로 올리기도 하는데 그때는 흑자의 말투와 목소리를 따라하며 조롱을 합니다. 용겔, 찬우의 오땡때로 언급으로 인해 사람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것에 경악을 합니다. 찬우, 짐을 등에 지고 살지 마라 업로드를 합니다. 영상 내용은 이전에 자신이 했던 뒷광고 저격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이 강의파리를 없애겠다고 천명을 합니다. 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던 것에 대한 자신만의 당위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흑자, 라이브 방송에서 레드필 코리아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어이없어 합니다. 도노엠, 흑자가 레드필 코리아에게 할 고소를 전담합니다. 2월 21일 찬우, 인스스로 흑자 흉내를 내며 상대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 업로드는 새벽 시간이고요. 이때 나와서 오송땡 네가 전세냈어? 너 이 메타인지 박살났어? 라며 재미없는 개그를 보여줍니다. 찬우, 오땡수로 언급하면서 리섭 조롱하는 인스스를 계속 올렸고요. 찬우, 유익남을 저격하는 인스스를 올립니다. 여전히 오땡땡로 언급을 하고요. 리섭, 자청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며 찬우가 계속 저격당한 강의 판매 금액에 대한 인증을 영상으로 합니다. 리섭의 매출 인증으로 인해 한동안 찬우의 인스스 광폭 행보가 잠잠해졌습니다. 2월 22일 용호스 채널의 영상 업로드. 비전 프로를 언급하지만 비전 프로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으며 자신이 만든 강의 광고로만 채워져 있다. 특이하게 홍삼 광고가 유튜브에 걸려져 있는데요. 자신이 쇼핑몰에 파는 홍삼을 구매해달라는 댓글에 일부러 흑을 강조합니다. 찬우, 윤 루카스 커뮤니티 글에 댓글을 남김. 찬우, 인스스로 흑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림. 흑자로 특정 사용 가능한 표현을 합니다. Fun fact! 어떤 헬스 유튜버 호소인의 전체 영상, 삭제된 영상 포함 약 40%가량의 특정 타인을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영상, 전체 조회수의 60%가 그러한 영상에서 창출됨. 이 사람은 레카일까요? 아닐까요?
데이터와 팩트를 덤비는 사람은 NPC가 맞다. 뭐 본인만 또 알겠죠. 찬우, 리선 매출 인증을 하자 홈택스 거론하며 인증하라며 오똥수로를 언급하며 조롱한다. 용겔, 홍삼 제품 판매 업체 금흑에게 드래곤랩에서 판매 중지 요청을 합니다. 2월 23일 오땡수로 조롱은 멈추지 않음. 찬우, 런업을 할아버지를 부르면서 조롱을 합니다. 찬우, 건강기능 판매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요. 흑자는 유튜브 코리아는 혐오주의를 멈추게 도와주세요라고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의 취지는 유튜브 코리아에게 용찬우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이고요. 위 영상의 뷰보 테러로 싫어요 13,000이 찍혔으나 금세 복구가 됩니다. 찬우, 곽경일 작가에게 인스스로 시비를 겁니다. 흑자를 아예 대놓고 언급을 하죠. 2월 25일 흑자 스포엑스 2024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찬우는 흑자가 행사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입을 합니다. 내시경이죠. 찬우, 행사장에서 흑자 실명을 부르면서 도발,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다니며 소란을 피움. 야, 너 일로 와서 사진 찍어봐. 이씨, 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많이 했었죠. 찬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흑자에 대해서 자신에게 도망쳤다고 허위사실을 말함. 흑자, 찬우가 왔다는 사실을 문추에게 보고를 받음. 나슴 너스레로 구독하고 왔냐? 라는 농담을 했지만 행사를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행사장에서 찬우는 자신에게 향한 비판 여론에 열이 받았는지 옆 사람의 휴대폰을 손으로 떨어뜨리게 했고요. 행사장에서 빠져나올 적에 한 사람의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뒤통수를 칩니다. 이에 기분이 상한 당사자는 곧바로 찬우에게 반응하며 경고를 했고요. 찬우는 이에 겁먹고 한빈아 경찰 신고해라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찬우가 난동을 피우고 갔음에도 인스스로 흑자가 자신을 겁먹고 피했다며 정신승리를 했고요. 레드필 코리아는 찬우를 대변하는 내용을 인스타에 올립니다. 난입 타임라인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월 26일 찬우, 스포엑스 2024 난입 관련으로 인스스를 통해 관람객을 비하합니다. 흑자, 스포엑스 2024에 난입한 찬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이럴 거면 간선미 룰로 대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간선미 룰은 2월 달에 일어난 스트리트 파이트인데요. 간고님과 각선미님께서 서로 실제로 만나서 스트리트 파이트를 했던 룰인데 이것을 우리는 간선미 룰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길거리에서 싸우고 규칙이 없는 싸움이고요. 맨주먹으로 싸운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노햄, 스포엑스 2024에서 목격하거나 피해 입은 사람들과 디스코드 통화하며 생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레드필 코리아, 인스스를 통해 흑자가 어른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남깁니다. 이후에 흑자를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표현인 배운 남자를 써가며 조롱하는 인스스를 남겼고요. 찬우는 자신의 쇼핑몰에 금흑 제품을 전부 내립니다. 2월 27일 여전히 오땡수로 드립을 칩니다. 찬우, 사운드 다니엘과 함께 런업을 저격을 집요하게 합니다. 찬우, 인스스로 자신을 올려치며 사냥개를 아래로 깔보는 내용을 올립니다. 찬우, 1분 과학을 저격합니다. 1분 과학, 찬우의 저격을 받아치는 인스스를 올립니다. 사냥개의 인증대란이 일어납니다. 2월 28일 찬우, 아는 변호사 라이브에 난입하여 슈퍼챗과 채팅으로 조롱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광고를 합니다. 이후 댓글과 인스스에 아는 변호사에 대한 외모 및 가정을 소재로 조롱을 하고요. 아변은 참고로 여성분이고요. 이혼 경험이 있고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우는 아내분에게 잘할 것 같다. 가정적인 이미지다. 결혼 전문이라며 조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글을 남겼는데요. 오늘 라이브 잘 봤습니다. 인상이 선하셔서 아내분에게 정말 잘하실 것 같은 가정적인 이미지세요. 멋지셔요. 결혼 전문 변호사로서 좋은 가치 세상에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아는 변호사 누나가 참 잘 참았습니다. 네. 흑자가 제시한 1링컨이 다가옴. 자, 1링컨은 여기서 3일이라는 표현인데요. 오후 11시 50분경에 통화 및 문자 기록을 통해 찬우의 번호를 찾아낸 흑자. 바로 전화를 걸었으나 신호가 끊긴 것을 확인합니다. 자정이 지나자 찬우는 인스스를 통해 다시 허세를 부립니다.
레드필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흑자와 관련된 인스스를 씁니다. 2월 29일 찬우 옷동수로 드립으로 노래를 만들고요. 찬우 간고를 인스스로 조롱을 합니다. 거기다 간고의 라이브 방송에서 채팅을 하면서 도발을 했고요. 흑자 본격적으로 찬우에게 고소장을 넣었다고 알립니다. 스포엑스 2024에 일어난 재물손괴 및 폭행죄와 옷땡수로 하며 조롱했던 걸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작성이 완료되어 보냈다고 합니다. 2월도 참 알차죠. 3월 2일 찬우 인스스로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살땡 협박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법이 살인마 소시오패스를 사회 격리하지 못하면 내가 직접 하는 수밖에. 네. 중상모략으로 돈 벌면 땡 맞아 죽는다. 경기선 지능장애 새끼들 다 하늘의 업보로 땡 맞아 죽을 거다. 너희는 범죄자이다. 남들 중상모략하면 반드시 자신도 파기된다. 모든 수를 열어두고 이기겠다. 나는 범죄자를 방치하는 사회를 거절한다. 신을 따르는 신념 없는 사람은 진짜 잘못이 있을 때 자신을 반성하고 사회하며 잘못을 바로잡는다. 하지만 중상모략 당한다면 신은 곧 진실이기에 신의 의지대로 끝까지 항전한다. 신 앞에서 당당하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법칙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남을 거짓으로 해하는 자는 신이 반드시 파기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하신다. 뭐 이렇게 흑자 유튜브 커뮤니티 글로 살땡 협박을 관련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알림이 옵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예. 흑자일스님은 토요일에는 보통 6시에 라이브 방송을 켭니다만 오늘은 살땡 위협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지금 도착을 해서 8시 30분 정도에 방송을 켤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땡 위협을 받는 게 아니라 그자가 저를 살땡하는 것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저보고 범죄자라더니 자기가 범죄자가 되게 생겼네요. 벌금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때 좋아요는 1300개가 올라왔고요. 댓글이 264개가 나왔습니다. 찬우, 경찰에게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땡수로 인스스를 올립니다. 3월 7일 흑자, 레드필 코리아가 올린 한국 유튜브 역사에 남을 전대미문의 무고 사건 피처 사주필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하나하나 뜯어가며 대답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레드필 코리아에게 스토킹 및 협박 고소가 들어갔다는 것을 밝혔고 방송 당일에 잔나의 경찰 조사가 끝났다는 것을 알립니다. 레드필 코리아에게 총 3개의 고소가 들어간 상태이며 추가로 더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3월 10일 용겔 레드필 코리아의 진행 행적들을 찾아냅니다. 자, 갤러리는 여기 또 나와 있겠죠. 3월 12일 흑자 레드필 코리아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지난 8개월간 사건을 재정리하며 레드필 코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립니다. 3월 17일 찬우 멤버십 영상으로 그간 있었던 자신의 논란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약 러닝 시간은 3시간 20분의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길어서 안 봤어요. 자, 3월 18일 레드필 코리아 이거 한 방으로 끝내겠습니다. 흑장미 변호사라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3월 19일 흑자 찬우의 맞짱 시청을 받아들이는 영상을 올립니다. 흑자 라이브 방송에서 7월달에 잔나가 용필경을 만났을 적에 녹취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공개 목적은 잔나의 명예 회복, 하지만 제3자가 하는 녹취 공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잔나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위험 부담이 있어서 민경태 이도는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고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녹취 내용은 이전에 있었던 흑자 잔나 통매음 사건으로 합의가 마무리되었는데 이를 취소하고 재고서를 하여 흑자의 유튜브 채널을 없애려고 한 용필경의 모의로 밝혀졌습니다. 3월 20일 흑자 긴급 라이브 편성을 했고요. 게스트는 잔나와 이도는 변호사입니다. 3월 18일에 업로드된 레드필 코리아의 영상에 대한 반박입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제시한 과거 자료는 흑자 측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시간 순서와 맥락을 바꿔서 어떻게든 자신이 피해자고 잔나와 흑자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한 의도가 보이기에 라이브 방송에서 아예 날 것을 공개합니다. 3월 24일 라이브 방송의 편집본을 업로드합니다. 22일은 잔나가 녹취한 용필경 모의, 24일은 3월 14일에 업로드된
레드필 코리아의 영상에 대한 반박 영상입니다. 녹취가 공개된 이후로 찬우와 레드필 코리아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3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kg 흑설탕을 당근마켓에 500원에 판 정확히 있는 레드필 코리아로 인해 용겔의 신규 단위 1서탕이 곧 500원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찬우, 레드필 코리아는 점점 자신들의 지난 과거가 드러나자 잔나의 녹취를 올린다는 영상을 만들지 않고 거의 잠수에 가까운 수준으로 활동이 정지가 됩니다. 흑자, 찬우에게 무고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비롯한 여러 죄목에 대한 고소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외에 스포엑스 2024에서 일어난 폭행과 재물손괴 고소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찬우, 자신을 비판한 유튜버들의 목록을 칠판에 적어 복수하겠다고 의도가 보이는 인쇄술을 올렸고 여러 채널을 방문하여 댓글로 조롱하고 이를 캡처하여 인쇄술로 다시 올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이제 간장게장이라는 말을 참 했는데 간장게장이 뭐 맛있죠? 네. 뭐 담근다고 하니까 나중에 좀 익으면 맛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에 매몰되다. 4월 4일 캐스트 유 채널 쇼츠에 찬우를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최지평 씨에게 용찬우라고 질문을 하니 불량품으로 대답을 합니다. 용겔에서 이 쇼츠를 보고 가장 심플하면서도 파괴력 있는 단어로 선정이 됩니다. 찬우, 캐스트 유 쇼츠에 반응을 했는지 며칠 후에 최지평 씨 인스타에 DM을 보냅니다. 물론 최지평 씨는 찬우가 보낸 DM을 무시합니다. 4월 5일 오준석 작가, 찬우에게 프로필 사진 변경 제안을 걸었습니다. 의상 갖고 오는 대로 다 찍어주겠다. 가족 사진, 직원 프로필 사진도 다 찍어주겠다. 촬영 비용은 360도 카메라만 받겠다. 사진 완성본에 대해서 수정하지 말 것이라고 합니다. 뭐 카메라 얘기는 제가 여기서 썰을 풀지 않고 다음에 한번 더 풀겠습니다. 자, 4월 8일, 2월 14일, 1월 이후로 날살땡이라는 이름을 쓰는 유튜브 계정이 찬우를 비판하는 채널에 방문하여 영상에 댓글을 달며 분탕을 치는 일이 있었다. 분탕 치는 댓글 내용이 대부분이 찬우와 레드필 코리아를 관련된 내용이라 용겔 사냥개들은 레드필 코리아의 부계정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었다. 4월 8일에 처음으로 채널에 업로드 영상이 되었는데 주제는 잔나에 대한 것이었다. 용겔에서 잔나 관련 영상이 업로드된 것을 발각되면서 댓글과 제목을 수정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가 되었다. 잔나의 뭐뭐 실체를 공개합니다라고 날 살려라.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잔나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버 볼링을 일삼는 여성. 처음 영상 공개가 되었을 적에는 잔나의 실명이 들어갔고 몇 번이고를 넣었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잔땡땡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렇게 실명을 여기서도 거론을 했네요. 이후 용겔에서 지적하자 잔나의 실명을 가리고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시 안 본다며 다 수정하냐? 4월 9일 찬우, 새벽에 오준석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에 장문의 댓글로 상대를 비하하는 내용을 남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댓글로 남긴 유튜브 유저들에게 온갖 조롱을 담은 댓글로 받아치고요. 같은 날 오준석 작가님은 찬우가 남긴 댓글에 대한 답 영상을 올립니다. 사실 유튜브 말고 인스타에도 엄청나게 남겼는데 또 삭제를 했더라고요. 4월 10일 2월달부터 부동산 투자 관련 주제로 하는 당부쌤이 찬우에 대한 과한 사이버 불링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이를 막겠다는 마음으로 흥룡 유니버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전에 당부쌤은 이도는 변호사님의 채널에 자청 관련 이슈로 토론을 하다가 논점 이탈이 되어 찬우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며 당신은 공익이 아니라 단순히 트래픽을 먹기 위해 사이버 불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논리로 싸웠던 이력이 있습니다. 당부쌤은 찬우와 문자로 대화하면서 이전부터 오송땡로에 대해서 물었고 당부쌤의 문자에 대해서 찬우는 한결같은 억지 논리를 펼치며 내 잘못이 아닌 그렇게 형성된 여론이 문제라며 남 탓을 하는 장문의 답변을 남깁니다. 이것에 대해 당부쌤은 그동안 왜 용겔에서 자신에 대해서 욕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실책에 대한 사과글을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작성하며 라이브 방송으로 머리까지 숙였습니다. 다만 이 사과글은 누구를 향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내용이 희미하게 쓰여져 있었다. 찬우,
당부쌤의 라이브에 참여하여 슈퍼챗을 보내고 도발합니다. 당부쌤, 라이브 방송에서 찬우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엄청난 분노를 토하며 욕설을 내뿜었습니다. 이후 채팅에 참여하고 있던 이도는 변호사에게 고소 의뢰가 가능하냐고 물었고요. 찬우, 인스스로 당부쌤에 대한 도발 게시물을 여러 건 올립니다. 이일준 정신과 의사 같은 날에 라이브 방송으로 당부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찬우를 언급합니다. 이일준 정신과 의사 라이브 방송에 모세스 써라고 날라하라가 난입을 합니다. 이때 사회적으로 규탄받은 죄를 저지른 강호순, 유영철 등 범죄자들은 눈 가리고 애꿎은 용찬우만 반응이 재밌다는 이유로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양반, 당신 여기에 동참해도 되는 거야 라고 글을 남깁니다. 4월 11일 사진작가 박시우, 찬우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방송 내용은 당신은 능력이 있음에도 왜 최악의 수만 지었냐며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는 건데요. 채널 주소는 여기 있는데 해당 라이브는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4월 12일 오준석 작가 댓글 분석 2편 업로드. 지난 댓글 분석 영상에 답을 달아놓은 찬우의 댓글에 대한 리뷰를 했습니다. 우키아제의 360도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에 썰을 풀었습니다. 4월 13일 당부쌤의 저격을 받은 우키아제, 자신이 왜 찬우와 엮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당부쌤, 이 영상을 보고 커뮤니티 글로 사과문을 작성을 했고 우키아제는 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날 살려라, 흑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동생을 소재로 한 영상을 업로드했으나 바로 삭제를 합니다. 저는 당부쌤이랑 잘 풀었습니다. 문제없이 깔끔하게 잘 됐고, 네, 그래서 너무 좋네요. 자, 4월 14일 이도ren 변호사, 라이브 방송에서 찬우의 건강기능식품 위반 이약 건기식 여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건기식 신고를 당한 한 민원인의 녹취에 의하면 찬우는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소명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찬우는 담당 공무원에게 건기식 관련 소명을 거짓으로 했다면 위계공 집방에 저촉될 가능성으로 보인다. 오준석 작가, 이도ren 변호사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여 직접 전화통화하며 찬우와 왜 엮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준석 작가, 한라이브 성형외과 손윤빈 원장이 찬우에게 제안한 광고 영상 제작에 대해서 자신이 하겠다고 하며 출연자로서 이도ren 변호사님을 쓸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4월 15일 새벽 오준석 작가님은 용찬우의 협박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찬우에게 받은 DM에 욕설이 있는 걸 본 오준석 작가는 고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메타 유튜브 측에 탄원서를 제출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4월 16일 흑자,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 상남자 주식회사에서 찬우와 야차루를 붙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상남자 주식회사는 찬우에게도 연락을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4월 27일 흑자, 라이브 방송에서 앙큼팍스 찬미가 찬우와 만나서 이야기한 녹취를 공개하였습니다. 음성 필터링이 걸려있는 상태로 공개를 했고요. 녹취에 의하면 찬우는 앙큼팍스 찬미를 상대로 고소 및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4월 28일 앙큼팍스 찬미 흑자 라이브에서 공개된 녹취를 음성 필터 없이 정체를 공개했고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업로드를 합니다. 녹취 내용에 의하면 찬우는 그저 자기 할 말만 계속할 뿐더러 앙큼팍스 찬미를 계속 용찬미 채널의 운영자인 용찬우가 같은 의견을 갖고 찬우를 거짓 비방하는 팀으로서 몰아붙이고 있었다. 참고로 용찬미 채널의 영상들은 그간 찬우가 했던 발언들을 여과 없이 맥락을 유지하며 편집한 것들이며 비난과 조롱, 거짓 비방 목적보다는 일종의 희화성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앙큼팍스 찬미는 용찬미 채널의 AI, 용찬미의 인간화 역할을 맡은 출연자이기 때문에 찬우의 주장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앙큼팍스 찬미는 라이브 방송에서 한결같이 찬우에 대해서 놀리거나 거짓 비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녹취 내용 전반부를 들어보면 앙큼팍스 찬미가 용찬미 채널 운영자인 용찬우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찬우는 출동한 경찰에게 앙큼팍스 찬미를 대상으로 스토킹 혐의를 씌우려고 합니다. 근거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무실 위치를 알고 있다는 점과 일부러 자신을 보기 위해서 압구정을 왔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앙큼팍스 찬미는 찬우 사무실 근처에 온 것이고 직접 조우한 것은 우연의 일치이며
개인정보는 이미 찬우 스스로 인터넷상 공개한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앙큼박스 찬미가 의견 소명을 확실히 한다면 찬우는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4월 29일 새벽 시간 보보TV에서 앙큼박스 찬미와 찬우 관련 일로 비방하는 영상과 커뮤니티 글을 올립니다. 4월 30일 흑자 라이브 방송에서 찬우에게 15번째 고소장이 왔다고 알립니다. 강남경찰서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고소한 영상은 흑자일스를 없애려는 사람들이라는 썸네일이 들어간 녹취록을 전체 공개. 영상 내용은 2023년 7월 14일에 잔나가 처음으로 용필경을 만났던 적에 나눴던 이야기가 담긴 녹취 해설이다. 해당 영상은 녹취한 잔나의 동의 하에 공개한 것이지만 원본 그대로 올리는 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됐을 것을 염려하여 목소리, 변조 필터, 잔나가 화장실로 갔을 때의 소리, 자신과 잔나를 포함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품 처리만 최소한 편집 말고는 조작되지 않았기에 허위사실이 될 수가 없다. 자, 4월에 일어난 소소한 일입니다. 찬우는 여전히 자신을 언급하거나 이전부터 누렸던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여 온갖 비하와 조롱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고 인스스로 자신이 올린 댓글을 캡처한 후에 따로 코멘트를 달아 올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우는 패션 컨텐츠로 노선 변경을 하지만 역시나 전처럼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자신을 올려치는 화법을 쓰며 패션에 대해서는 그냥 곁다리만 이야기할 뿐 핵심은 죄다 빠져있는 영상들을 만들어 올립니다. 찬우, 당부쌤과 직접 만나 이야기한 날은 4월 2일로 추측이 됩니다. 당부쌤이 라이브 방송과 커뮤니티 글로 딸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전에 찬우가 4월 2일 인스스 영상으로 자신의 포르쉐 옆 좌석에 딸기 박스를 실어 놓은 것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용당교전에서 당부쌤이 찬우 특유의 화법과 악의적인 조롱에 된통당하게 되면서 찬우가 유일하게 이겼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용겔은 당부쌤에 대해 찬밑거로 호칭이 전환되었습니다. 찬우, 용당교전에서 자신이 우위에 점했다는 것에 인지했는지 그동안 겪었던 자만심이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오준석 작가, 만약에 찬우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는 무조건 강남경찰서로 갈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유는 이미 강남경찰서 내에서 찬우는 너무나 유명해서 사건 처리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도훈 변호사님의 말은요, 강남경찰서만 있을까요? 라고 말을 남겼고요. 4월 중순으로 기준으로 찬우에 대해서 언급하는 유튜브 채널은 사냥개 출신 말고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찬우가 최근에 활동했던 구글 트렌드 관심도 변화랑 그래프로 자신이 슈퍼스타라며 거만하게 자랑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관심조차 사라진 최악의 악플러 신세가 되었는데요. 레드필 코리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댓글만 허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키아제, 오세요, 무릉도원, 유인원, 놈 USA 치어스를 판매했습니다. 한나일보 성형외과 원장 손영빈 원장님은 흑룡 유니버스에 참전하며 진정한 즐기는 자의 광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되고 있는 사항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어저께인가요? 또 한 번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것도 뭐 조만간 사람들이 또 다룰 것 같고요. 항상 DC를 욕하면서 DC에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쨌든 진도를 따라잡기 위한 교보제들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나무위키 용호수 어록, 일명 용만 대장경이 있고요. 나무위키 용호수 논란 및 사건 사고 대주제 요약본이 있습니다. 흑진주 뉴스 용찬미 채널은요, 예능용 비디오 아트 제외, 분석가 코리안 매트릭스가 있고요. 기록 담당관 구라노노, 설암TV, 설암TV님은 나르시스트에 대한 공략집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에리트 행동 분석 채널이고요. 이도훈 변호사, 당신과 함께하는 법지식 가이드가 있습니다. 하운드 왜곡 교정 담당관으로 있고요. 브로그로 레드필 코리아 아카이브 귀여운 대가리가 있습니다. 심화 교재는요, 용겔 문학 사냥개가 있고요. 용겔 패션 사냥개가 있습니다. 진도 따라잡기 힘들 때 보는 예능이 있는데요. 첨단 개그 무급 홍보 담당관의 흑자 유니버스, 용찬미 채널 비디오 아트 시리즈, 예필 예상치 못한 필름, 왕클 세종, 발툰, 헬로우키의 레드필 이론 시리즈, 행동 분석 담당관, 박땡서의 세상 왜곡하기,
이렇게 용겔 사냥개 여러분과 명적 보존 담당관께서 남겨주신 용겔전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길고 장황한데 읽는 저도 상당히 힘이 드네요.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복사다라는 또 그의 어떤 철학을 빗대어 보면 안 끝날 것 같아요. 계속 즐길 사람들은 즐기고, 아무튼 뭐 언급을 안 해야지. 네,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분과 또 예습하시는 분들 잘 내용을 파악하시고 다음에 또 3탄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3탄이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제 지인한테 또 시비를 걸고 다니더라고요. 참 바빠요.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이 언급하는 거를 되게 꺼려해서 제가 참고 있는 건데요. 제가 폭파하게 되면은 막 다 언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안 할 겁니다, 지금은. 네. 좀 더 게이지가 쌓이면 그때 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도파민 한번 충전을 했나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다시 여러분들의 현생에서 열심히 또 삶을 사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저도 당분간은 또 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욱이었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